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25%포인트 올라가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기준금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 금리와 연동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자, 오늘은 비슷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관점을 좀 달리해서 우리나라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들과 쌍벽을 이루고 있을 정도의 비중이 큰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힘든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고, 두 번째 뉴스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만 제대로 됐어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고, 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들이 땜질식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 부족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전 청약을 확대하고 유주택자, 1주택자도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금리 올려도 공급 확대 없이 집값 잡기 역부족이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얼마를 올려야 집값이 하락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전망에서는 당장 집값 안정 효과는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정책만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는 역부족이다. 왜? 공급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진단은 이미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을 찾거나 하락기로 좀 접어들려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냐라고 시장에 물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3%, 기준금리가 3%가 되면은 이제 시중에 대출금리로는, 실질금리로는 한 5%에서 6%의 이자 부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대출 이자가 평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2.8%에서 3.3% 정도의 대출 이자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3%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담보대출로서 나가는 이자의 약 2배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가중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수요가 너무나 패닉 바잉 하는 것처럼 내몰리는 이런 어떤 혼란을 벗어나서 시장이 좀 진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속도 조절의 의미도 있죠. 그리고 가계부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보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되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됐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0.25, 3%까지 되려면, 기준금리가 3%까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0.25씩 올려서 지금부터 한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올린다면 10번에서 12번 정도를 상향을 시켜야만 이게 3%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3개월 단위로만 잡아도, 3개월도 짧기는 한데요, 3개월 단위로 올려서 잡아도 3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가정 자체가 현실성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졌을 때, 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도 우리나라 경제는 탄탄히 잘 버텼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우리나라 경제, 내수 경제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국내 경기를 무시하고 금리를 무조건 미국과 따라 올려야 된다라고 가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동안 10번이 넘는 순차적으로 올렸을 때 기준금리가 3%가 되고 실질금리가 5, 6%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이 자영업자분들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사상 초유의 경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자영업자고, 지난 30년 동안 자영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고, IMF 때보다 훨씬 2배, 3배, 10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분들이 지금 2년 동안 버틴 이유가 원인이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뭐 희망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받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지금은 마지막 절벽 끄트머리까지 내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400에서 1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10번 정도 이상 올려서 3%의 기준금리가 되면은 이자를 5에서 6%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면은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들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고, 이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40%의 수준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고 호전되고 있고 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수출 대기업 때문에 그렇죠. 수출 대기업은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물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면서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출 경기가 호조를 타게 되면서 그 대기업들은 괜찮은데, 중소기업, 내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이 자영업자분들은 2년 동안 정말 썩은 동아줄 하나 잡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 돼서 밧줄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불가능하다. 그 가정 자체가 이렇게 지속해서 10번 이상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가정이 틀리니까 그거에 대한 전망, 그거에 대한 예측, 이게 다 틀리고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많으면은 두세 차례에서 세네 차례 정도까지밖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는 기준금리 3%까지 가는 거는 영원한 일이다.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감안한다면 그런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경제도 무너지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정권도 바뀌고 표도 잃고 다 잃게 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드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하고 있는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그래서 근데 이 사전 청약 물량 확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물량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다음 뉴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아파트 공급 없이 사전 청약만 늘려 공급 부족 눈속임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3기 신도시하고요,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역들에 대한 물량들을 본청약 대신에 빨리 2, 3년 땡겨서 사전 청약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물량이 워낙 좋고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것들이 한 52곳이나 지정이 됐고, 그 중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충족시킨 지역들에 대해서 사전 청약 물량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도봉구 쪽이나 은평구 서대문구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일반적인 민간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은 현재 동의가 나온 지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밑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현재 패닉 바잉 불안 줄이려고 청약 시기를 앞당겼다.
규모가 아파트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민간 아파트 10만 천채 청약 시기를 1년에서 3년 앞당겨서 사전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으로 실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심리적인 진정 효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심리적 진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3년 동안에 아파트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2천에서 16만 3천 채로 대폭 확대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필요로 한 지역인 서울은 14,000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또 이 정부가 집계해 놓은 16만 3천 채에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김꼰대랑 제가 영상을 미리 올려드린 내용에 보게 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원룸 1.5룸 정도까지를 다 합쳐서 긁어 모아서 숫자를 부풀리게 해놓았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래서 어제 오늘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1주택자도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 타이틀이 나왔는데, 그거는 민간 아파트들 중에서 85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그것도 전체 물량이 아니라 추첨제로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그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추첨제 중에서 또 85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85제곱미터 이상의 물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추첨제 물량 중에서 85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물량들은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서약을 하셔야만 가능한데요. 이런 청약을 하는 것도, 시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엄청난 데 비해서 공급 물량은, 사전 청약 물량은 너무 작고, 많은 경쟁률에 의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사전 청약을 시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도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사전 청약 물량으로 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전체 수요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은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는 공급 부족이 문제인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정부는 지금 현재 우리 주택 시장에서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주택 공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 20% 정도 되고,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공공이 시장의 100%의 공급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무리수가 나오고 시장이 혼란이 되고 공급 부족 현상이 가중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공공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택지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그에 따른 교통 여건을 까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총체적으로 그 중에서 일부라도 민간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주고 개발을 좀 촉진시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여전히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걸 계속 고집부리고 내세우고 20%만 담당하고 있는 역량을 갖고 100%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울시가 최근에 공공 기획을 해서요, 민간 재개발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구역들이 엄청나게 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표면적으로는 발표할 호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52곳 중에서 3분의 2의 이제 동의를 받은 곳이 10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군데는 거의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입지적으로 사업성이 좋고 교통 여건이 좋고 여건이 좋은 지역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기획을 해서
구역 지정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렸던 걸 2, 3년으로 굉장히 줄여주고 민간 개발에 활성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델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지정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다. 실질적으로 좋고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데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 주고 사업 활성화하고 이런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준다면 공공이 지금 고집 부려서 20% 영향을 갖고 100%에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급을 확대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잘 벤치마킹을 한다면 더 좋은 어떤 그 주택 공급이 빠르게 공급되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한 부분 시장을 안정화 찾는데 더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뉴스는요,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더 크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한테도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또 국가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라는 게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아니고 그냥 어떤 숫자 노름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되려면 대기 수요에 비해서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되려면 공공의 20%의 영향을 갖고 100%를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 대한 개발도 활성화를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오늘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